네, 다행히도 우진이가 아기 곰 피부를 이제 다시 되찾긴 했지만 네. 3살 때부터 아토피를 앓았다고 하니까 우진이와 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우진이 어머님의 이 지극정성한 이런 노력들, 그게 바로 이제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주실 한의사 오원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VCR 함께 보셨는데요. 정말 우진이와 같은 저런 식이요법이 좀 도움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아토피의 경우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따라서 식이요법도 많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피부의 보습을 위한 실내 온도 및 그 기온의 조절, 그리고 습도의 조절,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제 주변에 보면 추워지면 아토피가 심해진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추위와도 진짜 연관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토피를 치료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아토피의 독성을 제거하는 배동요법인데요. 네. 이 배동요법은 쉽게 얘기해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겨울철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 같은 경우는 땀의 배출 자체를 좀 막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건조한 공기는 피부의 간지러운 증상과 각질을 유발하게 되어서 병소 부위를 자꾸 긁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아토피 병소 부위를 긁게 될 경우에는 주로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겨울철에 좀 자주 발생하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가 건선인데요. 아토피와 증상이 비슷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토피랑 건선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아토피의 그 증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일 큰 건 간지러운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피부가 간지럽고 각질이 거칠어지는 경우,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붉어지면서 거칠어지는 경우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주로 이제 접히는 겨드랑이나 목, 그리고 팔꿈치 부위나 무릎 뒤쪽에서 많이 간지러운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징적으로 아토피 부위 같은 경우는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부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원인 규명도 또 근본 치료도 어려운 만성 그 피부염이기 때문에 사실 아토피 피부염 하면은 뭐 이렇더라 저렇다 하는 뭐 이런 카더라 통신이 참 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토피에 관한 속설, 그 진실과 거짓입니다.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원장님께 드릴 텐데 원장님께서 그건 맞다, 아니다를 그 준비된 표지판이 있죠. 그걸로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이다? 어떠세요? 그 세희 씨는? 전 O일 것 같아요. O요? 네,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아토피인 친구가 있는데요. 부모가 아토피이면 이제 아이들도 아토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부모님은 또 아토피는 아니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토피였던 걸 보니까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적 요인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예, 이거는 O가 될 수도 있고요. 네. X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비염이 있을 경우에 그 아이들 중에서 40 내지 50% 정도가 아토피를 갖고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또한 부모 양쪽이 모두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경우 70에서 75% 정도가 아토피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네. 다만 이것만 봐서는 아토피가 굉장히 유전적 영향이 큰다고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외부 환경,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면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만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 유전적인 요인도 크지만 또 반면에 자라나면서 그 환경들도 무시를 할 수 없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에 관한 속설 두 번째. 자, 아토피는 외아들과 외동딸에게 잘 생긴다라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동우 씨? 저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은 가정들이 다 이제 한 자녀를 이제 두고 있는 가정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렇다면 아토피를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녀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한 명을 더 낳아야 어떻습니까? 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맞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놀라운데요? 예. 예. 일단 아토피 질환 자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네.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질환입니다. 이게 사실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을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키울수록 오히려 면역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를 이제 그런
외아들이나 외동딸에 대입해서 본다면은 외아들이나 외동딸의 경우는 형제 자매가 많은 아이들보다 아무래도 외부 자극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 적은 것만큼 면역력이 약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좀 더 아토피가 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이들은 그냥 흙도 주워 먹고 맞아요. 뭐 이렇게 좀 거칠게 자라야지 면역이 생긴다. 그런 쪽으로 이제 봐도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질문을 세희 씨가 네. 직접 해보실까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왜 아토피에 걸리면 돼지고기, 닭고기는 가려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돼지고기, 닭고기 빼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맞는 말입니까? 예. 정말 슬픈 예. 사실. 삼겹살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일단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고기 자체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맞아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일 경우에는 네.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가 됐을 경우에 활성산소와 만나게 되어서 과산화 지질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물질의 경우가 정상세포를 파괴하여서 아토피 피부를 좀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정 고기가 드시고 싶으시면은 가능한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 위주로 뭐 수육 같은 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상 체질에서 봤을 때도 보통 소양인들 같은 경우 닭고기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소음인들은 돼지고기를 피하는 것이 좋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고기를 좀 피하시는 편이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 그게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기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삼겹살 진짜 많이 드셨는데. 네, 근데 이제 예. 아토피가 한창 심했을 때는 고기를 좀 줄이고 끊었었거든요. 네. 이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유도 아토피에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유는 아이들 건강에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니, 그러면은 우유의 무슨 특성 성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유가 아토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달걀이나 네. 땅콩처럼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높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아토피 질환 자체가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알러지가 발생했을 경우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러지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는 우유나 유제품을 조금 금지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혹시라도 되게 아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다면은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류 그리고 우유는 그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로 인해서 성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요? 아토피의 그 증상 자체가 성장을 방해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자게 될 경우에 많이 긁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긁으면서 당연히 잠을 충분히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밤에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저해가 되게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성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기나 우유에 좀 제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다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도 성장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아토피에 대한 이 5가지 속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팁 좀 전해주시죠. 예. 아토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면역학적인 질환이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좀 강화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잘 자고, 잘 먹고, 운동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방적 같은 경우 한 30분 정도 하시면 더 좋게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은 패스트푸드는 당연히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면소재 옷을 입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보통 아토피 피부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우리 박세희 씨도 원장님 못지않은 팁,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팁이 있다면서요? 네, 저는 조금 다른 팁인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해준 시청자분들 소중한 시청자 후기를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요.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살균수 제조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기 부탁드릴게요. 네, 수요일은 참 많은 상품을 드리는 많이 날이에요. 드리는 그래서 날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항상 행복해 하시는데 오늘 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말씀해 주신 오원석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